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매주 월요일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은 좀 부진하지만 미국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괜찮은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뉴스도 있죠. 뭐 신용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서 시장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S&P 500이 지난주에 1.3% 상승을 했었고 나스닥이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둔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연초 대비 숫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S&P 500이 15%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은 거기에 2배 수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금리가 향후 추가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예측을 하시게 되면 금리에 민감한 쪽이 아무래도 나스닥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달러가 약세로 가면 갈수록 또 나스닥의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뭐 10% 미만이죠. 그리고 또 내년 초에도 금리를 한번 올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게 숫자가 한 2%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추가로 금리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하려면 뭔가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추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무래도 선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 인플레이션 압력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작년에 이슈가 된 게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전쟁,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의 압력 지수를 보시면은 정말 높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다 회복을 했고요. 지금 마이너스 숫자인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뭐 유가라든지 가솔린 가격 등등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경기 침체로 만들어줄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 무슨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뭐 이런 사태로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아서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고 뭐 향후 연체율의 안정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부장님 판단하셨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본부장님께서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그 배경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용 시장과 생산성 향상인데요. 우선은 아까 금리 상승 부분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시면은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여전히 과거의 어떤 수준보다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4% 정도의 상승률은 유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또한 이렇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연체율을 좀 많이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숫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고 하죠. 하이힐드. 이런 쪽에 이제 자금이 얼마나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간 데이터고 또 4주 평균 데이터입니다. 근데 주간 데이터를 보시면은 거의 뭐 고점 수준까지 자금이 확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다. 저것만 보면 뭐 경기 좋을 때 분위기네요. 네,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이힐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 숫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이 회색 선을 보시면은 좀 있다가 떨어집니다. 이게 연체율이에요.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가 되겠죠. 그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다 이렇게 빨간 선이 먼저 떨어지고 회색 선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 아직까지는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자, 이렇다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어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노랜딩까지 아니어도 네. 뭐 그래도 하드 랜딩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또 기업들의 이자 비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GDP 숫자로 비교했었을 때 금리는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비금융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GDP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네, 정말 거의 뭐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죠. 아니 금리가 저렇게 올라갔는데도 어떻게 이자 비용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좋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 이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경기 침체 걱정하다가 수익률 다 뺏길 수 있다. 예. 올라가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벽을 타고 오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이슈가 있을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불안감부터 갖고 시작하는데 이번 그 미국 연방 정부 예산 협상 가뜩이나 고 이번 주 초에 지금 벌써부터 무디스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이 상태인데 이게 잘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그 정치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런 협상을 하지 않고 뭐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민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무너진다고 예측을 하신다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미국 정부를 못 믿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하지 되죠. 마셔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간 주식형 펀드의 자금의 유입이 제법 안 들어오다가요. 최근에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게 보다가 이제는 좀 나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이 보시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통 이게 이제 공포의 상황이냐 아니면 굉장히 막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지표인데요. 지금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정말 너무나 많이 비관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 익스트림 베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약세장을 점치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럴 때는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신용등급 관련해서에 대한 걱정들, 뭐 미국 정부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일어나지만 않으면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오를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이 적극적으로 이제 AI 관련주나 IT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 실적 발표 시즌을 거치면서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신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면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어쨌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의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IT 업종이 상승을 많이 하겠구나라고 저희는 계속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지금 IT 업종의 전망치,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빈도수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과 동일한 부분이 4%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94%의 기업들이 예상치나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그 9월 말,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4.5%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11%가 넘게 나왔고요. 또 영업 마진율이 11.2%일 줄 알았는데 12.1%. 그러니까 즉 모든 부분이 다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쪽 있죠. 이쪽을 전체 포트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기댈 때는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성장주 비중의 80%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를 이런 기술주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AI 관련주, IT 관련주 참 이거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자,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장은. 그만큼 이제 경기가 완전히 막 살아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막 중소형주를 사기도 어렵고요. 예. 전체 지수도 보시면은 나스닥은 30% 올랐는데 S&P 500은 15%밖에 안 올랐죠. 여기서 이제 대표 기업들을 빼버리면 예. 5%밖에 안 올랐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 산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AI가 왜 중요하냐면 AI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GDP 성장률의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우선은 AI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전에 하드웨어를 깔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을 보자면 당연히 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행스럽게도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보시면 뭐 델이라는 기업,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라는 기업, 인텔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뭐 AMD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여기에 이제 제일 밑에 삼성전자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 쪽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하드웨어에서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이제 찾아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이라든지 어도비라는 기업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라든지 데이터도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대장주로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하드웨어 쪽에 어떤 포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와 연결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률을 생각하신다면 미국의 GDP가 더블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 이제 매년 미국의 GDP 성장률 2% 중에서 1.5%가 이 AI에서 올 수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이기 때문에 경제를 끌어가는 뭐 하여튼 마차의 그 헤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업종만큼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종목을 골라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표에서 그 매력도라는 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과 이제 PBR 자기 자본 대비 몇 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한 20년을 놓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프로 이상일 때 여기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193%고 가장 지금 낮게 보는 게 62%잖아요. 네. 다 이제 플러스이고 숫자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와 IT 관련 대형주들 상당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